우선 시험 대비 문제에 있는 페이지 22쪽부터 24쪽 페이지까지 풀어볼 건데 여기에서 선생님과 같이 한 몇 가지 문제만 보겠습니다. 우선 문제 3번. 그림의 원자와 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가랑 나랑 다의 모형이 있는데 어떤 것이 원자고 어떤 것이 이온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온인지 원자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온과 원자의 특징을 우선 알아야 되는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라고 했습니다. 즉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되고 이온은 다르기 때문에 전하를 띠게 된다고 했죠. 가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원자핵의 전자량이 플러스 3이고 이때 더하기 전자는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진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해주면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때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하를 가진 것, 즉 양이온이죠. 나와 같은 경우에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8이고 여기다 더하기 그리고 마이너스 1의 전하량을 가진 전자가 총 8개가 있습니다. 때문에 다 더해주면 0 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원자입니다. 다음 다를 보게 되면 다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9입니다. 더하기 마이너스 1을 가진 전자의 개수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 마이너스 부호를 갖기 때문에 음이온이 됩니다. 하나만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원자핵의 전하량에 따라서 원자의 종류, 즉 원소가 달라지는데요. 이때 원자 번호 3인 것은 리튬이고요. 원자 번호가 8인 것은 산소, 원자 번호가 9인 것은 플루어린이라는 원소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전기적으로 중성인 입자는 모형 가이다. 아니죠. 중성이면 나, 원자의 모형은 나. 2번 음이온을 나타내는 모형은 나라고 했는데 아니죠. 음이온을 나타내는 것은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다 모형이 되겠죠. 3번 양이온을 나타내는 모형은 다라고 했는데 반대죠. 플러스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가가 양이온입니다. 4번 가는 원자핵의 플러스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크다. 네, 그래서 더해줬을 때 플러스 1이 나오고 이 플러스의 부호가 양이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맞고요. 5번을 봐줘볼까요? 다는 원자가 전자를 한 개 잃어 형성된 이온이라고 했습니다. 다를 보면은 음이온인데요. 전자를 하나 잃은 게 음이온인가요? 아니죠. 전자를 하나 얻어서 원래의 중성보다 하나의 전자를 더 갖게 되고 하나의 전하량을 더 갖게 되어서 마이너스 부호가 된 것이 음이온입니다. 그래서 한 개를 잃는 것이 아니라 얻게 된 것이죠. 다음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염화 나트륨 수용액의 전원 장치를 연결했더니 전구에 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곳은 염화 나트륨 수용액, 즉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것은 소금물이죠. 그리고 이온 물질이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겠죠. 이거 수용액에 들어가면 한번 쪼개볼까요? 어떠한 수조 안에 수용액 형태로 있게 되면 이온이 나눠지니까요. 나트륨이라는 1가의 양이온이 되고 염화이온이라는 마이너스 1가의 음이온으로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은 염화 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나누어진다. 맞죠? 나트륨 1가 양이온, 염화 1가 음이온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니은을 보면 염화 나트륨 수용액은 전류가 흐른다. 이온은 수용액이 될 때 전류가 흐른다고 했습니다. 왜 흐르게 되죠? 이온이 수용액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또 여기 문제에서 보면은 전구에 불이 켜졌다는 것은 즉 전류가 흘렀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니은도 역시 맞습니다. 디귿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자, 여기 마이너스 극, 플러스로 극이 있다고 한다면 반대에 서로 끌린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플러스의 전하를 가진 나트륨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마이너스의 전하를 가진 염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습니다. 자, 리을을 볼까요? 리을, 설탕물을 이용하여 같은 실험을 해도 전구에 불이 켜진다. 설탕물은 이온일까요? 설탕물은 이온이 아닙니다. 설탕은 이온의 구조가 아니라 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온 전에 배웠던 게 원자와 원자가 만난 분자 구조였죠. 그래서 이 분자 구조는 전해질, 즉 전기가 흐르는 성질이 없고 이온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14번을 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문제입니다. 앙금 생성 문제는 풀기 전에 어떠한 양이온이 어떠한 음이온을 만나 무슨 색에 어떤 앙금이 생기는지를 무조건 외워줘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앙금 생성 반응을 적용해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수용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시험관 4개가 있고 각각 다른 물질이 들어있죠. 가에서 라 같은 황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이때 앙금이 생성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이었습니다. 떨어뜨리는 용액은 황산 나트륨이고요. 원소 기호로 적어볼까요? 우리가 한국어로 읽을 때는 음이온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양이온을 읽는데 원소 기호로 나타낼 때는 양이온부터 쓰고 그 다음 음이온부터 쓰게 되죠. 그러면 나트륨, 황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어요? 나트륨은 플러스 1가의 양이온이고 황산은 마이너스 2가의 음이온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될 때 나트륨의 플러스는 이쪽으로, 황산의 마이너스는 이쪽으로 부호가 서로 없어지면서 나트륨은 2개, 황산은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2가의 양이온과 1가의 음이온이 만난다고 했을 때도 칼슘의 2는 아래로, 여기 생략된 1의 염화이온은 이렇게 아래로 갑니다. 그래서 결합이 됐을 때 칼슘은 하나지만 염화이온은 2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칼슘 2개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수산화 이온의 1은 이쪽 아래로, 칼슘 2는 이쪽 아래로 가서 결합이 되는데 칼슘과 수산화 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단 만약에 이를 H 이 수소 옆에 오른쪽에다 적어주게 된다면 이 뜻은 OH라는 수산화 이온이 2개가 아니라 수소 이온 2개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이온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은 2개의 수산화 이온과 결합이 된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트륨 2개에 황산 이온 하나 이렇게 결합된 물질이 첫 번째 가에 있는 물질에 넣어줬을 때 가는 수용액이니까 한번 왼쪽에다는 양이온, 오른쪽에다는 음이온을 적어볼게요. 자, 양이온은 염화 나트륨입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이렇게 있고 염화 이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황산 나트륨이니까 나트륨 또 수용액의 형태로 있으니까 이쪽에 음이온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했죠. 이때 용액이 섞일 때 서로 짝을 바꿔줍니다. 이쪽도 서로 짝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생기는 것은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나트륨과 황산 이온이 생겼습니다. 자,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떠한 이온들은 절대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 4개가 있었는데 바로 질산, 암모늄, 나트륨,
칼륨이 있고 이거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보면 둘 다 나트륨 이온이 있으니까 둘 다 앙금 생성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는 아니고 이번에는 나를 보겠습니다. 나에는 염화 바륨이 있네요. 역시 뒤에 나오는 이름이 양이온, 앞에 나오는 게 음이온이니까요. 자, 바륨 이가고요. 그리고 염화 이온이 있습니다. 이때 역시 황산 나트륨을 넣어주게 된다면 다시 서로 짝을 바꾸겠죠? 이때 발생되는 이온은 나트륨과 염화 이온, 이때는 바륨과 황산 이온입니다. 이 둘 중에서 앙금이 생성되는 게 있나요? 네, 바로 황산 바륨은 흰색의 앙금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나는 앙금이 생성되는 것이 맞고요. 다음 계속해서 다를 보겠습니다. 다에는 질산칼륨이 있죠? 역시 뒤에 있는 게 양이온이니까 칼륨 적어주고 질산을 적어주겠습니다. 역시 나트륨, 황산에 이온을 넣어주면 또 짝을 바꾸겠죠. 자, 짝을 바꿔서 이쪽에는 나트륨과 질산 이온이 생겼고 이 아래쪽에는 칼륨과 황산 이온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나트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고요. 여기서도 칼륨 역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입니다. 또한 질산 역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빠졌네요. 네,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입니다. 그래서 둘 다 역시 앙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를 볼까요? 라는 질산 암모늄이네요. 뭐 문제를 볼 것도 없이 질산도 여기 보면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고요. 암모늄 이온도 여기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기 때문에 역시 라도 앙금을 생성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나만 있는 1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번 문제를 볼게요.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보일러 용수로 오래 사용하다 보면 관 안에 관석이 쌓여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자, 이 관석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탄산칼슘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탄산칼슘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야 되겠죠? 1번은 보면 관석은 황산 바륨이다. 네, 아니고요. 탄산칼슘이라고 했습니다. 자, 2번 지하수 속에 칼륨 이온이 녹아있다. 이거 칼륨인가요? 아니죠? 칼륨은 K죠. 그래서 칼륨이 아니라 칼슘이 되겠죠? 3번 증류수를 사용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는다. 네, 여기서 말하는 증류수라는 건 순수한 물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시는 수돗물, 생수 이런 거에는 순수한 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원소들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소독약도 들어있을 수 있고요. 나트륨 이온도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증류수라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깨끗한 물이 순도 90% 이상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온이나 물질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증류수 속에는 탄산칼슘이 되는 칼슘이나 혹은 탄산의 이온들이 없기 때문에 증류수를 사용하면 당연히 이러한 현상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았고요. 4번을 보면 수돗물에 질산, 은, 수용액을 넣으면 뿌옇게 흐러질 때와 같은 앙금이 생성된다고 했는데 질산, 은을 보겠습니다. 질산, 은은 우리가 어떤 거와 만나서 앙금 생성을 한다고 했죠? 자, 질산, 은을 쪼개보면은 은이라는 일가의 양이온과 질산이라는 마이너스 음이온이 있습니다. 이 은은 염화 이온과 반응을 해서 결합을 할 때 염화은이라는 하얀색 앙금을 생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화 이온이 탄산칼슘에 들어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4번도 틀렸고요. 마지막 5번을 보면 관석을 이루는 물질은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과 같다. 네, 탄산칼슘은
조개 껍데기의 주성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3번, 5번. 그래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내신 쑥쑥 문제인데 우리 보고 있는 문제집에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를 풀고 몇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과 같은 이온식으로 표현하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이렇게 생겨 있네요. 자, 이 이온 이름 기억나요? 이 이온은 원소였을 때는 황이었죠. 그런데 이온이니까 화를 붙여서 황화이온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 옆에 힌트가 나와 있네요. 단 황전자의 원자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16이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6이었는데 이 이온의 뜻은 두 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이온이 된 거겠죠? 중성이었을 때 황원자는 똑같이 원자의 전하량이 전자의 수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가진 전자가 16개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두 개의 전자를 다 받았으니까 전자수는 총 황화이온일 때 18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황이온이라고 한다. 아니죠. 황화이온이죠. 음이온이니까 화를 붙여줘야 되니까요. 두 번째, 전자의 개수는 14개다. 아니죠. 16개였던 원자일 때 16개였는데 두 개의 전자를 더 얻게 되어서 18개가 되었죠. 자, 세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은 18이다. 플러스 18이라고 했는데 원자핵의 전하량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시 플러스 16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2개 잃어 형성된 것이다. 잃은 것은 양이온이죠. 잃지 않고 얻었다고 할 수가 있죠. 자, 5번. 원자핵의 플러스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작다. 맞죠? 한번 확인해 볼게요. 플러스 16의 전하량 더하기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있는 게 황화이온에서는 18개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원자핵의 플러스의 전하량보다 전자의 수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의 전하량보다 원자핵의 전하량이 더 작다.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다음은 비슷한 문제입니다.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번은 A와 B 원자가 이온이 되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가를 볼게요. 가를 보면은 A라는 원자가 A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개의 음이온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A는 양이온이 되겠죠?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B라는 원자가 하나의 마이너스라는 전자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B-가 됐고 하나의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은 음이온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이온은 양이온, B이온은 음이온이다. 맞죠? 틀리지 않는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2번. A 원자는 전자 2개를 잃어 A이온이 된다라고 했는데 네, 맞죠? 전자 2개를 잃은 상태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볼까요? 3번. B 원자는 B 이온보다 전자의 개수가 하나 더 작다라고 나와 있는데 맞죠? B라는 원자는 B보다 하나의 전자의 개수가 다 적죠. 왜냐하면 음이온은 전자를 하나 더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 4번. A 이온은 A2가, B 이온은 B1가 양이온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반대죠. A가 양이온이니까 2가, B는 음이온이니까 마이너스 1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서 4번은 틀립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가와 나에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 네, 이온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자핵의 전하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38페이지로 넘어가서 문제 11번을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온 확인할 때 했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한번 문제부터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질산 칼륨 수용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페트리 접시에 전원장치를 연결하고 황산구리 수용액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과망가니즈산 칼륨이 있다고 했습니다. 파란색은 왼쪽으로, 보라색은 오른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 이 세 가지 들어있는 이온을 다 한 번씩 쪼개보겠습니다. 그래서 황산 칼륨부터 쪼개보면 칼륨 뒤에 나오는 것은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요. 칼륨이고 일가 양이온, 질산은 음이온이고 일가 음이온입니다. 이번에 황산구리를 쪼개보면 구리가 양이온이니까 구리 역시 이가고요. 황산은 이가의 음이온입니다. 이번엔 과망가니즈산 칼륨을 쪼개보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은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칼륨 역시 일가, 그리고 과망가니즈산은 일가의 음이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던 거 기억나나요? 구리 양이온은 수용액에서 파란색을 띠고 과망가니즈산 음이온은 수용액에서 보라색을 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에 끌리기 때문에 모든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고 반대에 끌리기 때문에 모든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파란색이 왼쪽에 있다는 것은 즉 왼쪽은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플러스는 오른쪽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들어가 볼게요. 파란색 성분은 구리이온이다. 네, 맞죠? 1번은 맞았고요. 2번, 보라색 성분은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 네, 과망가니즈산 이온이 수용액에 있을 때 보라색 성분을 띈다고 했으니까요. 보라색이니까 마이너스 음이온,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는 것도 맞죠? 자, 3번을 볼까요? 칼륨 이온, 황산 이온, 질산 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수용액에서 이온이 녹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이온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칼륨과 그리고 황산 이온과 질산 이온은 당연히 움직이게 되겠죠? 모든 이온은 움직입니다. 근데 어디로 움직일까요? 칼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왜? 양이온이니까요. 질산과 황산 이온은 음이온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 즉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3번은 틀립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전극의 위치를 서로 바꾸면 파란색은 오른쪽으로, 보라색은 왼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네, 전극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당연히 오른쪽, 왼쪽도 바뀌게 되겠죠? 자,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을 보면 질산 칼륨 수용액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먼저 넣어줬던 질산 칼륨 역시 이온이고 이온은 수용액 안에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물의 전기 분해에서 물과 함께 넣어주는 물질이 항상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온 물질이었고요. 이온이 수용액에 녹아 전류를 잘 흐르게 해서 물의 전기 분해를 도와준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 역시 앙금 생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몇 가지 물질을 녹여 만든 수용액을 반응시켜 앙금 생성 여부를 관찰하였다고 합니다. 자, 앙금 생성, 어떠한 양이온이 어떠한 음이온을 만나서 앙금을 생성해야 하는지 이거 무조건 외워줘야 된다고 했어요. 자, 가를 보면은 염화칼슘에 탄산칼륨을 놓아주었습니다. 이거를 한번 원소 기호로 써볼게요. 칼륨이니까 K, 탄산이니까 CO3를 넣어주는데 칼륨은 역시 1가고 탄산은 2가 이온이기 때문에 칼륨이 2개가 되겠죠? 자, 다시 이번에는 칼슘, 염화칼슘인데 칼슘을 먼저 쓰고
염화 이온을 쓰는데 칼슘은 이가 이온이고 염화 이온은 일가 이온이니까 여기다 2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짝을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칼슘과 탄산이 만나게 되고 여기는 두 개의 칼륨과 염화 이온이 만나게 돼서 여기는 탄산, 칼슘, 염화, 칼륨이 됩니다. 그렇다면 앙금이 생기는 반응이 있나요? 네. 탄산, 칼슘은 흰색의 앙금이 생성되죠? 자, 그래서 이쪽에선 이온이 생성이 됩니다. 자, 이번엔 나를 볼까요? 나는 질산 나트륨에 이번에는 수산화칼슘을 넣어줍니다. 다시 한번 원소 기호로 적어보겠습니다. 수산화칼슘은 수산화 OH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은 일가의 음이온이기 때문에 두 개가 있어야 이가인 칼슘 이온과 같아지겠죠? 자, 질산 나트륨은 나트륨과 질산 이렇게 적어주고 다시 한번 짝을 바꿉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나트륨과 수산화 이온이 생겼고요. 여기는 칼슘과 질산 이온이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비교를 해볼 때 나트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고 질산도 역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었죠. 그래서 앙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달을 볼까요? 질산구리 그리고 염화 나트륨입니다. 역시 원소 기호로 써볼게요. 나트륨, 염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구리니까요. 구리의 질산인데 질산 역시 구리는 이가이온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짝을 바꿔주겠습니다. 구리와 염화 이온, 나트륨과 질산입니다. 이때 구리는 이가이온 그리고 두 개의 염화 이온이 되겠고요. 여기는 나트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있습니다. 나트륨과 질산은 서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고요. 역시 구리와 염화 이온도 앙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아마 처음 나온 이온이어가지고 헷갈릴 수 있거나 혹은 모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구리와 염화 이온이 반응했을 때도 앙금이 생성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라를 보겠습니다. 라는 염화 나트륨에 이번엔 질산은을 넣었습니다. 다시 이거를 원소 기호로 쓰면 은 그리고 질산 여기는 염화 나트륨 NaCl이었죠. 다시 짝을 바꿉니다. 짝을 바꾸면 위에는 나트륨과 질산 이온이 되고요. 아래는 역시 은과 염화 이온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죠? 염화, 은은 서로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고 앙금색은 흰색이었다는 거 우리 매번 앙금 생성 반응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물질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랑 라만 앙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가, 라입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온이라는 것은 양이온과 음이온 하나가 결합을 하잖아요. 이때 양이온은 금속이고요. 음이온은 비금속입니다. 우리 맨 처음 시간에 배웠던 불꽃 반응 혹시 기억이 나나요? 불꽃 반응에선 일부 금속 물질을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음이온은 앙금 생성 반응을 통해서 어떤 음이온이 물질에 섞여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온이 나올 때는 앞에 있는 양이온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음이온은 앙금 생성을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미지의 수용액,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수용액이 하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용액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오딘이나 칼륨 한번 수용액에서 쪼개볼게요. 양이온이고 음이온이죠. 그래서 칼륨이라는 양이온이 있고 아이오딘이라는 음이온으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어떠한 A라는 양이온이 있고요. B라는 음이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이 돼서 앙금 생성되는 반응을 봤더니 여기에 PbI2, 즉 아이오디나 납이라는 앙금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칼륨이라는 양이온 그리고 질산이라는 음이온이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앙금 생성은 무조건 짝을 바꿔준다고 했으니까 칼륨이라는 음이온은 B-라는 음이온이랑 짝이 되었겠고 A라는 양이온은 아이오딘화와 함께 짝을 이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앙금 생성됐을 때 이 A는 바로 납이온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질산은 B음이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볼게요. 보기 기억.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 가해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가해는 A라는 양이온과 B라는 음이온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아이오딘이나 칼륨을 넣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칼륨 이온과 질산 이온이 아니라 납 이온과 질산 이온이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틀리고요. 니은은 수용액은 보라색의 불꽃 반응이 나타난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칼륨은 불꽃 반응에서 보라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맞죠? 나의 수용액에는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디귿을 보면 다에서 생금된 앙금의 색깔은 노란색이다. 아이오딘화 나브의 앙금 색깔은 노란색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인 4번입니다. 자, 이번에 1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는 염화칼륨 수용액, 질산나트륨 수용액, 염화칼슘 수용액을 구별하기 위해서 실험한 결과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다 적어줄게요. 염화칼륨 수용액, 그리고 질산나트륨, 그리고 염화칼슘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렇게 녹아있는 거 한번 수조에다가 각각 수용액으로 녹아있다고 한다면 칼륨은 양이온으로 녹아있을 거고요. 염화이온은 음이온으로 녹아있을 겁니다. 나트륨 역시 나트륨 양이온으로 있을 거고요. 질산도 이렇게 음이온으로 있을 거예요. 여기서 칼슘은 이가의 양이온 형태로 있을 거고 염화는 일가의 음이온 형태로 있을 겁니다. 이때 첫 번째 질산은 수용액을 넣었다고 합니다. 질산은은 수용액에서 어떻게 나눠지나요? 은이라는 하나의 양이온 그리고 질산이라는 하나의 음이온으로 되죠. 자, 그래서 이때 질산은을 넣어줬을 때 질산은 Ag 그리고 NO3 여기도 이렇게 이온이 녹아져 있고 짝을 바꾸게 됩니다. 네, 첫 번째 염화칼륨에서는 칼륨과 질산 이온이 녹아 있고 AgCl은 앙금으로 생성이 될 거예요. 여기 역시 은과 질산이 만나서 은과 질산,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었고요. 여기도 나트륨과 질산이니까 둘 다 역시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반응이니까 앙금 생성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칼슘과 칼슘 이가의 양이온과 질산 그리고 은과 역시 염화이온인데 이거는 생성해서 앙금을 생성하니까요.
앙금을 생성하는 것은 바로 염화칼륨과 염화칼슘이 들어있는 것이겠죠. 자, 두 번째 탄산나트륨을 넣었다고 합니다. 쪽에 보면은 나트륨 하나의 양이온 그리고 탄산 이가의 음이온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염화칼륨이랑 짝을 이뤘을 때 이쪽에는 나트륨 그리고 CO3의 이가의 탄산 여기만 바꿔주면 나트륨 양이온 탄산 음이온이 되겠죠. 자, 역시 짝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짝을 바꿔주게 되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에서는 칼륨과 탄산 이온이 나올 거고요. 역시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나오는데 이때 칼륨과 나트륨 이온은 앙금 생성을 하지 않는 이온들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나트륨과 탄산 이온 그리고 나트륨과 질산 이온입니다. 역시 나트륨 그리고 질산은 앙금 생성을 하지 않는 이온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짝을 바꾼 걸 보면은 칼슘과 여기 잘못 적었네요. 탄산이죠. 탄산인데 칼슘과 탄산은 서로 반응해서 흰색의 앙금을 생성하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 염화 이온이 됩니다. 탄산 칼슘이라는 이온이 생성이 되죠. 자, 그러면 A는 둘 다가 변화 없기 때문에 둘 다 변화 없는 질산 나트륨이 될 거고요. B 수용액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흰색 앙금이 생겼기 때문에 둘 다 흰색 앙금이 생긴 염화 칼슘이 될 거고요. C 수용액은 질산음만 반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수용액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마지막으로 20번인데요. 다시 한번 양이온, 음이온과 결합하는 것은 이온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이온은 금속, 음이온은 비금속. 그래서 양이온은 불꽃 반응으로 알 수 있고 음이온은 앙금 생성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번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알 수 없는 A라는 양이온과 B라는 음이온이 만나가지고 이온 결합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를 보면 물질 X를 녹인 수용액에 질산 칼슘 용액을 떨어뜨렸더니 흰색 앙금이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A라는 양이온과 B라는 음이온이 있는 데서 질산 칼슘이니까요. 칼슘 그리고 질산 음이온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다시 짝을 바꿔서 봤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CA 칼슘과 B-라는 음이온이 생성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A 플러스와 A와 NO3- 질산의 이온이 되는데 여기서 질산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반응이기 때문에 칼슘과 B가 만나 앙금이 생성되었을 거고요. 칼슘과 반응해서 앙금을 생성하는 음이온은 탄산이 있겠죠. 그래서 B는 탄산이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나를 보겠습니다. 나는 물질 X를 녹인 수용액으로 불꽃 반응을 했더니 노란색이 나왔습니다. 불꽃 반응에서 노란색을 나타내는 건 어떤 게 있죠? 나트륨입니다. 그렇다면 A라는 금속은 나트륨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용액은 탄산 음이온과 나트륨 양이온이 만나서 나트륨 탄산인데요. 이때 나트륨은 1가고 탄산은 2가니까
서로 부호를 빼고 양쪽 옆으로 이렇게 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2개일 때 탄산이온 하나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탄산 나트륨 5번입니다. 다음은 단원평가 문제들이고요. 단원평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집 페이지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문제 몇 개만 같이 풀어주고 갈게요. 첫 번째로 문제 8번입니다. 그림은 물질 가와 몇 가지의 원소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하여 얻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찰한 거는 물질 가죠. 가. 가에는 어떤 원소들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는 것, 즉 원소들의 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스펙트럼이 섞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에 있는 물질 중에 어떤 원소들이 알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가에 있는 선 스펙트럼을 쭉 아래까지 내려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자를 대고 그었을 때 가에 포함되는 물질은 이 선 스펙트럼이 모두 가에 포함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리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선도 겹치고 두 번째에 있는 가의 물질도 겹치고 리튬에 있는 세 번째 선도 가에 겹치고 리튬에 있는 마지막 스펙트럼도 가에 겹치니까 리튬은 가라는 물질에 섞여 있는 게 맞습니다. 스트론튬을 보게 되면은 하나, 둘 개의 선은 가에 겹치지만 나머지 겹치지 않는 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론튬은 가에 섞이지 않습니다. 나트륨은 하나의 선 스펙트럼이 있는데 이게 바로 가 물질에 속해 있죠. 그래서 역시 나트륨도 속해 있어서 리튬 나트륨인 정답 4번입니다. 다음은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9번은 오른쪽 그림은 어떤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을 나타냅니다. 자, 원자핵의 전하량은 3개고 원자에 있는 전자의 개수를 보니 역시 3개입니다. 원자핵의 전하량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전하를 가진 전자의 수가 3개니까 더하기 0. 이것은 바로 원자네요. 다음의 모형은 원자이고 원자 번호 3번인 모형이니까 이것은 리튬이라는 원소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플러스 전하를 띠며 원자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A는 뭐예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이게 A죠. 바로 원자핵입니다. 네, 원자핵은 원자의 중심에 있으면서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것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은 B가 나왔는데 B는 뭐예요? 전자입니다. B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며 A 주변을 움직인다. 역시 맞죠? B는 마이너스,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를 띠고 원자핵 주변을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역시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A는 원자의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크기. A는 원자핵인데 원자핵은 원자의 크기를 담당하나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크기가 아니고 뭐였어요? 질량이었습니다. 왜요? 원자핵과 전자는 너무나 작기 때문에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 우리 기억나나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아니라 원자의 질량을 대부분 차지한다 였죠. 그래서 디귿은 틀립니다. 다음 리을을 보겠습니다. 리을은 A와 B의 전하의 총합은 0이라고 했는데 A와 B의 전하의 총합은 0. 그래서 원자가 됐죠. 리을도 역시 맞습니다. 다음 미음입니다. 이 입자는 플러스의 전하를 띈다고 했는데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것은 어떤 입자가 있었나요? 바로 양이온이죠. 이것은 원자고 전하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성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미음이 틀린 기역,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은 4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도 앙금 생성 반응 중에 하나네요. 자, 가라는 수용액은 나트륨이라는 양이온이 있고 염화이온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알 수 없는 나라는 미지의 용액을 더했습니다. 우리 이거를 A라는 양이온, B라는 양이온이라고 해볼게요. 그랬더니 다에는 나트륨 양이온이 있고 질산 음이온이 생겼고요. 앙금으로는 염화은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한번 합해 볼까요? 자, 이걸 두 개를 섞었을 때 나트륨과 염화이온은 서로 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A는 Cl과 나트륨은 B라는 음이온과 이렇게 섞이게 됐는데 이렇게 섞인 것들이 지금 이 수용액에 된 거겠죠? 이때 염화이온은 은과 만나서 앙금 생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A는 당연히 은이 되겠죠. 그리고 앙금이 생성됐다. 그리고 나트륨은 이온 상태로 이 수용액에 있으니까 나트륨. 그리고 B는 어떠한 음이온인데 역시 수용액에 있는 것은 질산 이온이니까요. 질산 음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B는 질산 음이온이 됩니다. 그렇다면 A랑 B가 들어있던 나라는 수용액에는 은이라는 양이온과 질산이라는 음이온이 있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나는 질산은 수용액이다. 맞죠? 한국어로는 음이온부터 읽어주는 거니까요. 질산은 수용액. 맞습니다. 2번, 다의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른다. 네, 맞죠. 왜냐하면 나트륨과 질산이라는 이온이 각각 들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도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래서 정답 맞고요. 3번, 가와 다는 수용액의 불꽃 반응 색깔이 같다. 자, 가와 다를 볼까요? 불꽃 반응색 하면 우리가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이온이에요? 네, 무조건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에서는 나트륨이 양이온이 있고요. 다에서도 역시 물에 녹아 있는 것은 나트륨 수용액. 그리고 나트륨 수용액은 어떤 색깔을 불꽃 반응색으로 가지고 있죠? 네, 바로 노란색입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역시 맞았습니다. 자, 4번. 용액 속 질산 이온의 개수는 나가 다보다 많다. 이거 한번 볼게요. 용액에 이거는 일가이온 하나 들어있다면 여기서는 질산 이온의 개수는 똑같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트륨도 1가, 질산도 1가이고 은도 1가, 질산도 1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은 이온이 아니라 칼슘 2가 이온이었고 질산이었다면은 칼슘을 2가 이온이기 때문에 질산이라는 이온이 두 개가 있어야지 맞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NO3 질산 이온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질산 이온의 개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5번은 다에서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결합하면서 염화은이라는 앙금이 생성이 되고 이것이 흰색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외워줬던 거 맞죠?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역시 앙금 생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18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과 같이 염화칼륨, 그리고 수산화칼슘이 있다고 합니다. 가, 나, 다의 수용액입니다. 자, 이러한 수용액에 염화칼륨이니까 양이온은 빨간색, 그리고
음이온은 파란색으로 써보고요. 여기 수용액에 녹아있다고 해서 한번 쪼개볼게요. 칼륨, 여기는 칼슘 이가이온, 여기도 칼슘 이가이온이고요. 음이온은 여긴 염화이온, 여기도 염화이온, 여기는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모두 탄산 나트륨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탄산 나트륨도 양이온인 나트륨과 탄산인 음이온으로 쪼개보고 원소 기호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나트륨은 1가, 그리고 탄산이 2가니까 두 개랑 결합을 할 거고요. 탄산 이온은 이렇게 2가가 있습니다. 이게 넣어준 거니까 이것도 이 안으로 다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때 나트륨이 들어갔고 여기에는 탄산이 들어갔습니다. 짝을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짝을 바꿔주고 짝을 바꿔줍니다. 역시 짝을 바꿔줍니다. 짝. 자,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로는 칼륨과 탄산이고 두 번째로는 나트륨과 염화이온입니다. 칼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고 나트륨도 앙금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가에서는 앙금을 생성하는 이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칼슘이 있고 그 다음에 탄산이 함께 반응을 하고 나트륨과 역시 염화이온이 반응을 하는데 이때 칼슘과 탄산은 반응해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생성하게 됩니다. 역시 나트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는 이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탄산칼슘, 흰색 앙금이 생성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에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칼슘과 역시 탄산이 만나서 탄산칼슘이라는 앙금을 생성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나트륨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는데 역시 나트륨 이온은 앙금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탄산칼슘만 앙금을 생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문제로 들어가서 기억을 보면 가와 나에서는 같은 종류의 앙금을 생성한다고 했는데 가는 앙금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은 틀립니다. 니은을 보면 다에서 생성되는 앙금은 탄산칼슘이라고 했는데 네, 맞죠? 탄산칼슘.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나와 다에서 생성되는 앙금의 색깔은 모두 흰색이다. 둘 다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고 둘 다 흰색의 앙금이니까 디귿도 맞죠?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정답입니다.